된장으로 만든 미소汁을 소금물로 묻혀서 만든 오니기리, 소금으로 절인 연어구이, 소금이랑 넷바 다진 거랑 히야야코라고 하는 냉두부, 소금으로만 만든 츠케모노. 이 5가지 메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히데코입니다. 오늘은 소금을 주제로 일본 가정식 한상 차림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엔초비 영상 올리면서 소금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요리 같이 하는 친구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요즘 쓰고 있는 소금인데, 그 업체랑 연락해가지고 히데코몰에서 판매하게 됐어요. 업체가 호선염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써보니까 되게 놀랬던 게 굉장히 건조돼 있고 되게 예쁜 소금이다 라고 하는 첫인상이었어요. 원래 신한 소금만 사용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소금 오타쿠예요. 소금이 너무 좋아해서 요리 수업에 그 식재료 연구방도 있거든요. 사실 소금이 되게 중요하죠, 요리에. 나는 정말 기본이라 생각해요. 맛있는 소금이 없으면은 그 맛있는 것 안 나와요. 어떤 메뉴를 만드는 건가요? 오늘은 소금을 꼭 돌아가야 되는 된장으로 만든 미소汁을 소금물로 묻혀서 만든 오니기리, 시오 오니기리, 소금으로 절인 연어구이, 소금이랑 넷바 다진 거랑 참기름으로 양념한 히야야코라고 하는 냉두부, 그 다음에 소금으로만 만든 츠케모노. 이 5가지 메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비싸거나 뭐 여기 유명한 브랜드라 해도 먹어봤을 때 소금에 쓴맛이 있으면 요리가 완성돼도 끝까지 남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소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증받은 소금이에요. 한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그 기준을 통과하는 소금이에요. 오늘 제가 차린 5가지 요리 말고도 여러 나라 요리에도 쓰이는데요. 친환경 자재로 만든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을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소금에 대해서 특별 프로모션 가격은 설명란 확인해 주세요. 일본에서 츠케모노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름에 뭐 계절별로 그때 제철 채소를 소금에 절인 뿐인데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오히려 그 매운 거 익숙해지는 한국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레시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영상에서도 그 츠케모노 좀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바로 츠케모노 좀 레시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좀 요리하면서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이 소금이 지금 파우다리한 거,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소금의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런 소금도 어떤 요리 조리법에 따라서는 쓰면 참 좋은 소금인데, 이런 거 할 때 그 2가지 제가 소금 쓸 거예요. 이거 피라도 먼저 깎았지만 씻어가지고 이 피라도 안 깎아도 이런 굵은 소금을 이 도마 위에 놓고 이렇게 문질러주면 이 오이에 그 바깥에 붙어 있는 그 뾰족한 거 없어져요. 그리고 좀 약간 거슬면서 이렇게 좀 즙이 나오고, 나중에 소금이 흡수되기 참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를 동그랗게 자르는데 1cm면 두꺼워요. 잘 안 절여지니까. 그래서 제가 레시피는 7~8mm로 잘라주세요 하는데, 너무 얇게 하면 소금에 너무 절여져가지고 짤 수도 있고 식감이 없고, 이거를 집밥팩에 넣어요. 집밥팩에 넣는데 이 오이 무게가 몇 g인지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무게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220g이거든요. 근데 이 츠케모노의 기본은 소금 분량이 그 오이 무게의 2%예요. 그러면 220g의 2%가 몇 g일까요, 여러분? 4.4g이죠. 4.4g. 그러면 아까 굵은 소금 썼는데 이제 이 파우더리한 이 소금 쓸 거예요. 한꺼번에 넣으면 나중에 뺄 수 없으니까 3g, 4g 넣었어요. 비닐봉지 넣는 게 좋은 게 이렇게 문지르기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넣어야죠? 생강. 이게 좀 맛에 포인트 주거든요. 그래서 생강을 얇게 저며야 되는데, 이거 다 넣으면 좀 무거우니까 보통 오이 하나에 15g 정도예요. 생강 무게가. 그냥 생생강 먹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마늘은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줄였어요. 근데 10g이 이렇게 많네요. 10g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줄이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마늘을 싫다. 그럼 마늘을 빼내는 것처럼 생강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생강
맛이 좀 힘든다. 그러면 빼시면 되고 이렇게 얇게 채 썰기 하시면 돼요. 그거를 여기에 넣습니다. 넣고 일단 이렇게 닫을 건데 지금 아직도 소금이 안 절여졌잖아요. 좀 부피가 좀 줄일 때까지는 이렇게 좀 공기가 안에 돌아가는 상태에서 상온에서 그냥 놔두세요. 제가 이거 미리 해놨는데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얹어두고 냉장고에서 한 2시간 정도 놔두면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아까 만들어서 2시간 전에 해가지고 이게 다 완성된 거거든요. 이제 오이 완성된 거를 이제 접시에 담아 볼게요. 보통 스케모노 같은 밑반찬은 이렇게 조그만 접시에 담아요. 조그맣게. 또 먹고 싶으면 또 꺼내면 되니까 일단 이 정도 5개. 네, 두 번째는 연어 소금구이인데 오늘 마트 갔더니 파는 데에 따라서 이 껍질이 있는데 없는 데가 있는데 오늘 우리 돈 내서 샀더니 이게 껍질이 없네요. 사실 구이할 때 껍질 있는 거 좋은데 어쨌든 이거가 지금 완전히 소금도 안 뿌려지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2번 소금질을 할 건데요. 소금을 먼저 이 간 소금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문질 건데 1%니까 2,400g 정도? 2,400g이면 이 정도? 네, 이 정도 소금에 지금 이 연어에 뿌려야 돼요. 이 식자재, 이 연어 자체의 단맛은 다 이게 나중에 구워졌을 때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사실 이 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껍질 없으니까 뒤도 이렇게 문질 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 10분 정도만 놔두면 여기서 물이 막 나오거든요. 물이 나오면 키친타올로 닦아서 다음 단계 갈 거예요. 자, 닦았던 거를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놨어요. 닦아서 뭐 하냐면은 물, 그 다음에 천주, 저는 사케 썼지만 한국에서 파는 천주도 괜찮아요. 그래서 천주랑 물을 1대1로 저는 50ml 이렇게 여기에 넣고 여기도 또 소금 돌아가요. 그 소금이 여기는 2g 돌아가거든요. 되게 살이 단단해졌어요, 지금. 이거를 구워지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속까지 연어의 단맛, 연어의 맛이 감칠맛 그거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금 조금 뿌려서 그 연어 구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에어프라이로 그냥 구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2시간 되는데 색깔 다르죠? 되게 좀 진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연어를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어 굽고 있는데 그 사이에 미소汁을 미소 된장국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그냥 미소국이가 아니고요. 오늘 따로 이름이 있어요. 일본어는 돈지르라고 하는 말이고 아마 이자카야나 이런 데서 돈지를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돈지라는 말 들어볼 수도 있어요.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돈지르의 돈자가 뭐냐면 돼지의 돈자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넣고 야채 뿌리채소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볶아서 가시 육수 넣고 끓이는 건데 자 시작할게요. 원래 삼겹살 쓰기도 한데 제가 다른 요리 하다가 많이 좀 사놨던 목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름이 있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서 안 빼고 이렇게 얇게 썰어 주시고 그 된장 나중에 미소 넣고 끓일 거라 여기 소금을 미리 강하는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놓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뿌리채소 할게요. 당근 돌아가면 색깔이 예뻐서 나박솔기처럼 할게요.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보다 고구마가 맛있을 것 같고 단호박 같은 거 넣으면 맛있어요. 감자는 껍질 좀 벗기는데 고구마는 이렇게 껍질째 있는 게 예쁘기도 하고 그 살이 뭉그러지지 않다? 고구마 넣으면 단맛이 나요. 그래서 단호박을 넣을 때도 있고 저는 여름에는 토마토랑 오크라 같은 거 넣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절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넣고 아니면 여름에는 또 고추, 그 오이맛 고추 같은 거 아니면 피망 같은 거 많이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버섯. 이거는 1년 내내 쓰는 식재료 오늘 골랐거든요. 봄부터 겨울까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채소를 이렇게 먹기 좋게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우원 안 했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연필깎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참기름 좀 넣고 볶을게요. 이거 일본의 그 냄비거든요. 그 유키히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손잡이 이렇게 나무로 된 거 유키히라라고 해서 많이 쓰는데 되게 열 전도율가 높아가지고 제가 일본 요리 할 때 많이 써요. 야채도 같이 넣고 볶아주시면 그 밑에 달아붙지 않아서 이렇게 수분이 나오잖아요. 야채 같이 넣으면. 지금 이거 구이가 아니잖아요. 그 육수 넣을 거기 때문에 노릇노릇하게 할 필요 없고 프리즈에서부터 이렇게 넣어가시는 게 좋아요. 프리즈에서. 그래서 사실 고구마를 마지막에 좀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볶다가 고기 색깔이 면색 되면은 이제 다시 육수, 멸치 육수 양쪽 다 상관없어요. 한국 멸치 육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1리터 정도. 이 유키히라라고 냄비 좋은 게 저쪽에 서 있어요. 몇 리터인지. 1200ml 돌아갔네요. 1200ml 돌아갔습니다. 표고 넣고 오늘은 그 5가지 메뉴 중에 이게 유일하게 된장, 그러니까 맑은 소금만 이렇게 강하고 색깔도 그렇게 맑은 색이 나지 않은 건데 근데 된장, 미소는 한국 된장처럼 소금이 되게 중요하고 소금이 맛있고 좋은 소금이야지 맛있는 된장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호성 염정 소금이 이 앓은 거 이거로 미소 담근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미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희야약고 네모나탄 두시거든요. 네모나타. 여름에 특히 그 안 익은 그 차가운 상태 두부 사와서 익히지도 않은 신선한 두부를 접시에 담아서 그 위에 잔씩 고명 넣는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되게 즐겨 먹어요. 파란 참기름이랑 소금으로 간 내는 그 재밌는 고명 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침보다 약간 맥주 한 잔 하고 먹는 안주 같은 희야약 건데 제가 한 잔 되게 빠져가지고 했었어요. 이거는 촛파 같은 거 잘게 잘라서 해도 되고요. 잘게 잘라주시고 호성염전 소금을 사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써보고 괜찮다라고 하는 결과 내는 거라서 이 소금이 사실은 가격대가 보면 어디 다른 마트에서 파는 소금보다 좀 비싸요. 사실은 비싼데 요리를 거의 안 하면 좀 소금 정도 좋은 거 쓰면 좋으니까 좀 자취하는 친구들이 이런 좋은 소금을 자주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싼 소금 쓰지 말고 집에서 하는 거 정도는 좋은 거. 넷바를 이렇게 작은 볼에 담아서 이럴 때는 굵은 것보다 이 가는 거 이 정도. 참기름 같은 것도 좋은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탁탁한 채소 보시면 돼요. 이건 우엉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고구마를 넣을게요. 고구마 넣고 한 3분 정도만 끓이시면 고구마 많이 끓이면 나중에 먹기도 좀 그렇고 국물이 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부니까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또 끓일게요. 자, 이제 두부를 담겠습니다. 이거 숟가락으로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푸딩처럼 이걸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까 지금 늘 나왔다. 이거를 그냥 얹어요. 이거 담아보니까 너무 하얀색이라서 좀 그린색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딜 있거든요. 그래서 하브 좀 찾아오겠습니다. 딜인데 이렇게 그러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도 원해. 그러면은 하고 아까 처음에 그 에어프라이에 이렇게 넣을 때 지금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기름도 안 부렸어요. 기름도 안 부리고 그냥 넣는 건데 좀 축축한 느낌이잖아요. 그게 왜냐면 아까 두 번째 그 작업했잖아요. 전주, 물, 그다음에 소금, 간 소금을 넣고 물을 만들어서 고기에 담가놨잖아요. 그 수분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연어 구이가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연어를 짤게요. 이 한 산짜리에 쟁반에 안 돌아가서 좀 4분의 1 할게요. 껍질 있으니까 되게 바싹 맛있겠는데요.
자, 이제 국이랑 밥이 남았는데 야채소 다 익었어요. 익어서 된장 넣어야 되는데 일본 된장은 된장 특성상 넣고 먹으로 끓이면 안 돼요. 거의 불 끈 상태에서 넣으셔야 되는데 고기가 돌아가서 사실은 한국식으로 처음부터 넣는 레시피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마지막에 넣는 거로 해서 넣겠습니다. 이 일본 된장이 되게 이렇게 되게 크리미해요. 그래서 곱게 넣으려고 만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한국 된장하고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된장은 바로 넣으면은 이렇게 풀어지는데 일단 한 큰술 넣었고요. 일본 된장 미소국은 기준이 국물 250ml에 한 큰술이에요. 한국 된장 그렇게 하면 짜서 못 먹으니까 그런 거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완성됐고 자 이제 그릇에 담을게요. 이거 옷질이에요. 옷질인데 안에는 수지라고 그 플라스틱 소재니까 그냥 식기세척기는 저는 안 넣지만 막 그렇게 씻어도 돼요. 진짜 나무에 옷질을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제 파를 넣고 끓여도 되기는 하지만 파 싫으면 그 위에 좀 넣으면 고명처럼 촛바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시오니기리 만들 건데요. 밥이 아까 조금 전에 끝나가지고 좀 김이 조금 온도가 내려서 오니기리의 기본 있잖아요. 뜨거울 때 해야 되는데 조금 식었네요. 일단 이렇게 섞어 놓고 시오니기리는 시오잖아요. 시오빵 아시죠? 시오가 소금이거든요. 일본어로. 그래서 시오 오니기리라고 하는 거는 안에 뭐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밥 대신에 오니기리 모양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소울푸드라고 말해요. 차가운 물에 손 묻혀서 소금 손에 얹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 좀 차이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 한 큰술에 소금 반 작은술이에요. 꽤 많죠. 한 큰술 물에 반 작은술 소금이 꽤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한 50ml 돌아갔으니까 하나과 반 작은술 돌아가요. 꽤 소금 많거든요. 이거는 굵은 소금 말고 가는 소금 할 건데 오니기리로 할 때 약간 기준이 좀 필요해서 내가 먹고 싶은 양의 그 밥그릇에 이렇게 밥을 넣고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조그만 접시에 담을 거니까 깨끗한 손에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하고 밥을 바로 해요. 오늘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오니기리 연습할 때 참 좋은데 그냥 밥만 하고 그래서 이게 소금 맛으로 결정되는 오니기리라 소금 정말 중요해서 저는 이 소금 믿고 써서 오니기리 만들어요. 좀 밥할 때 물이 부족한 딱딱한 것 같은 밥이 손에 안 묻게 하기 위해서 물에 적시는 거 어때? 소금 손에 대충 넣고 하면 이쪽인 면만 소금 맛이 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소금물 아예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물론 소금 조절하기 위해서지만 손에 안 붙인다. 그래서 소금을 썼습니다. 오늘 만든 일본 가정식 한산차림 소금 하나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한산차림 이게 약간 제가 시간이 있는 아침 식사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면 혼자서 먹는 점심밥. 저녁에도 뭐 괜찮긴 한데 이렇게 뭐 가끔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저 일본 사람이었나? 뭐 약간 그 일본 음식을 좀 생각날 때 이렇게 만들기는 합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메뉴가 다 소금을 맛있게 먹기 위한 메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 주제로 한살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소금에 대해서 좀 말씀도 나눴고 메뉴 소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일본 가정식 한살차림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